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조선시대 왜구 등 외적의 침입을 서울로 빠르게 알렸던 통신수단, 바로 불과 연기를 피워올린 봉수입니다. 전국 곳곳을 잇는 이 같은 봉수가 최근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섬과 푸른 바다가 보이는 여수돌산읍 봉수산 정상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돌무더기, 조선시대 남해안을 드나들던 왜구의 출몰을 감시하던 봉수입니다. 돌산도 봉수에서 피워올린 불과 연기는 바닷길과 내륙을 따라 서울 남산으로 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방이 탁 트인 덕에 지금은 봉수 옆에 산불 감시 초소가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이제 왜구 침입이 많았는데, 그때 여기 높은 데까지 우리 조상들이 오셔갖고 이걸 감시하고 이 추운데 그런 노고가 참 마음이 좀 짠합니다. 여수 봉수산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 정상에 위치한 또 다른 봉수. 여수 봉수에서 보낸 신호는 이곳 고흥에다 다시 장흥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군사통신시설인 제5로 직봉 노선에 있는 61개 봉수 유적 가운데 학술 가치와 상태를 고려해 16개소를 사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제5로 직봉의 출발점인 돌산도 봉수를 포함해 고흥 마북산, 장기산 봉수 등 총 10개소가 지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처럼 봉수는 전국에 걸쳐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힘들었고 일부는 훼손까지 이뤄졌던 상황. 관리가 좀 더 돼야죠. 너무나도 방치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숲이 막 그래서 우거지고 이랬는데 좀 깎아놓으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문화재청은 이를 연속유산으로 묶어 올해 1월 부산과 서울을 잇는 제1호 직봉을 처음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자체도 함께 봉수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방호벽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 실체로 확인할 수 있는 발굴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방로 정비라든지 그런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의 상황을 신속히 알렸던 봉수 체계가 뒤늦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거북선공원 내에 있는 호수의 수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조 의원은 2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기명 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 거북선공원 내 호수의 악취가 갈수록 심해지고 녹조까지 발생하는 등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호수의 수량을 늘릴 관정 설치와 퇴적물 준설 방안을 검토하고 연 2회 배수와 부유물 제거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한 토마토가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고흥군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민들이 단지 내 유리온실 세계동에서 생산한 토마토 2톤을 최근 일본에 첫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모두 50톤을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유리온실 세계동을 최장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남해 동부와 중부 해상에서 최근 3년 사이 12월에 발생한 해양사고가 모두 68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12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61건, 연안사고는 5건, 오염사고는 2건 등으로 모두 6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겨울철 해양사고 대부분이 운항 부주의, 정비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만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해양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주에서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일곡, 첨단, 수안지구 등 광주 북부권에서 2단계 공사가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지않게 우려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요. 왜 그런지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2호선의 1단계 공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금호 풍암지구, 백운광장을 거쳐 조선대와 광주역까지 광주 남부권의 주요 거점을 경유하는 1단계는 65%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광주 북부권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남대와 일곡, 첨단, 수안, 운남지구를 거쳐 광주시청으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상에 철로를 놓기로 했던 이곳 인방울대로 1km 구간도 도시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해 지하화가 결정됐습니다.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30년엔 광주 5개 구청과 18개 택지지구, 주요 학교 등이 하나의 길로 연결됩니다. 지하철을 타면 30분 안에 광주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편하고 광주 시민들이 불편했던 지난달에 비례해서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주 전역의 주요 도로가 공사장으로 변해 교통정체나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돌발 상황도 예상됩니다. 1단계 공사로 공식 접수된 민원만 1,400여 건, 잦은 단수와 땅꺼짐, 사망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안전, 교통, 소음할 것 없이 하루 한 건 이상의 불편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2단계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를 순환선으로 연결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게 예상됩니다만 또 저희들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이라든지 도시철도 공사 민원만 처리하는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1단계 사업을 비춰봤을 때 교통 불편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는데요. 지하철 공사와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한 민원만 하나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시에서 만들어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시민의 발로 제 역할을 하기 전까지 앞으로 수년간은 불편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처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존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경로당 앞 도로. 도로 옆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인도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어르신들은 위태롭게 길을 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를 이렇게 계속 다 밤낮으로 놔두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 가는 길로 댕기니까 서로가 위험하잖아요. 경로당 출입문도 도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이지만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스쿨존처럼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 실버존 신청 방법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신청을 하셨어요? 노인보호구역이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말도 안 들어봤고. 이 경로당에서 100m 떨어진 거리에는 또 다른 경로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버존 설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경로당 앞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구조상 특히 위험한 곳은 해당 시설장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주라는 접수 받아갖고 우리가 이행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접수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포의 한 노인복지관. 복지관 인근에 노인보호 표지판들이 설치돼 있고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제한 표시도 돼 있습니다.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버젓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호구역이라 천천히 몰고 양쪽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는 항상 위험하니까.
실버존이 설치돼 있더라도 단속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어르신 안전을 위해 꼭 설치돼야 하는 곳이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곳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전남에 설치된 실버존은 114곳. 아직 실버존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조금 더 좋게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라남도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연안 지역의 탄소 중립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대표단은 연안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COP33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한국수출안테나숍에서는 전남 대표 상품인 나주배와 파프리카, 김 등 8개 상품에 대한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내년 전남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자는 약 6만 4천 명으로 올해보다 7천 명이 늘었으며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 시장, 취업 발전 등 4가지 분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경영 대상에서 환경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경영 대상에서 항만 내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급률 57% 달성 등 다양한 탄소 배출 저감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경영 대상은 사단법인 대한경영학회와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지속적인 혁신 노력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여수시에 올 한 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5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여수시에 집계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525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35건 등 모두 56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5개 광고물법 개정을 시행했지만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0월 여수시가 항만공사와 체결한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정책 건의, 행정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과 관련해 여수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 보고 동의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비용 30억 원 가운데 시가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항만공사로 관리 주체가 이관된 상황에서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여수에서 글로벌 미래교육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라남 도교육청의 주최로 어제까지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개최된 2023 전남 글로벌 교육 포럼은 마카오 대학의 앤드류 무디 교수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해외 석학들이 참가해 자국의 세계 시민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AI 기반 미래 교육 공영으로서 영어의 역할 등 글로벌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5.95%에 이르는 전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교육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대신기공은 어제 사단법인 여수 이주민센터에 여수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과 함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운송 지원을 돕기 위해 11인승 승합 차량을 후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이주민센터에 지역의 소외 이웃들을 위한 5kg 120박스의 김장김치도 담궈 함께 전달했습니다.